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40화 시작합니다. 저는 염소 아저씨고요.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미우새 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우새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활발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두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올리려고 합니다. 440화에서는. 일부 이야기는 한국의 김진양 교수님, 남북 경제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오랜 동안 이 일을 해오신 분. 김진양 교수님이 새 정부 들어서 한국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일부로 하고 오늘 우리 유 작가님과 양임님과 저 염소 아저씨가 오늘이 한국전이 발발한 날이라고 해서 뭐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추모식, 뭐 기념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샬롯 한인회에서 재향 군인들 모시고 75주년 한국전 기념식을 했고 저도 거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특징적인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의 2부로 과연 그 한국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한국 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념 갈등, 정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또한 2부에서는 책 읽는 민들레 독서 모임에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책, 또 코리안 워, 요거를 읽고 나서 총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총정리의 내용을 여기에 또 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이 한국전쟁에 들어가기 앞서서 호구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조사. 유 작가님은 그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이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그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세 번을 넘기셨고, 이제 빨갱이라고 하죠. 빨갱이한테 우리가 이겼다. 아니면 우리가 막아냈다. 빨갱이로부터 막아냈다. 이런 사고를 가지셨고, 나중에는 조금 바뀌기는 하셨는데, 많이 바뀌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바뀌신 것 같지는 않고, 저희 누나는 보통 학교에서 배운 우리 반공교육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한국전쟁 그 책도 읽고, 다른 것도 읽은 다음에, 이제 그 깨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누나랑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누나는 생각이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동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거의 그 반공적인 그런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소수만 제외하고는. 예. 자, 양희님 호구조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뭐 특별히 많은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근데 두 분이 다 경상북도 포항 근처에 있는 그 영일만 거기에 옛날에 팀 스프릿 그 훈련하고 막 그랬던 그 지역에서 두 분이 태어나서 자라시고 이제 결혼하시면서 서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아마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면이나 그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거의 그 모녀 간의 의가 상할 뻔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대부분이 그러세요, 다. 그러니까 유교에 대한 거는 그냥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그런 빨갱이
들이 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그런 전쟁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막내라서 뭐 부모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뭐 많이 하고 그렇진 않는데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경찰 가족이었어요. 그야말로. 저희도. 남한의 경찰이니까 경찰 가족은 북한에서 볼 때는 뭐 타도 대상?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신분을 숨기고 도망가고 피난 가고 뭐 이런 얘기는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큰형이 낳았을 때 갓난 애기였는데 그걸 뭐 업고서 막 도망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뭐 그렇듯이 뭐 전형적인 그런 생각이죠, 뭐. 다.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죽을 뻔했다. 피난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다. 다 그런 생각이고 누님, 형님 다 막 얘기하면 지독한 보수죠, 뭐. 뭐 그렇습니다. 우리 배경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바로 그런 분들과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근데 어떤 사실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오늘 제가 다녀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 한인회가 주최한 75주년 한국전 참전 군인 추모식 장면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y name is Olivia Huang. Today is June 25th, very important date on our history for us in Korea and everybody here. On behalf of the Charlotte Korean Association, it is my honor to welcome everyone to the 7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Korean War.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despite the summer heat. I am truly grateful for your presence. At this time, we'll begin the 7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eremony. President of the Charlotte Korean Association, Sarah Nam, and our veteran of the Korean War, Mr. Belte, will deliver the flowers to the monument where all the veterans' names are written on. Anthem will be performed by soprano Jung Hee Park. 미국 국가는 박민주 양이 그리고 애국가는 박정희 소프라노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참전 용사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샬롯 한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샬롯 한인회 한인회장 남사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75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 Freedom is not free.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VIP라고 생각됩니다. From town of Mint Hill, he will offer his remarks.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on such a hot day. Thank you so much. We welcome you to Mint Hill and to Mint Hill Veterans Park. I want to thank everyone from the Korean War, Korean veterans,
their families, the VFW, veterans, and the Korean community. Memorial Day kicks off a 3-day weekend to start the summer, we known as Decoration Day. It's really to remember and honor and mourn the U.S. military personnel who died while serving i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his is North Carolina's first Korean War Memorial that opened September the 13th here in Mint Hill. The cost of this memorial was a total of $900,000. Mint Hill donated the land and $120,000. The wall was funded by donation of town residents by buying pavers. South Korea gave $56,000. The North Carolina General Assembly gave $50,000. Near completion in July 13th, the town of Mint Hill approved approximately $70,000. There's a lot of history we learn and read throughout this little park here. 경찰 용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We'll now hear the official message from the Consul General Sang Pyo-seo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tlanta, which will be read on his behalf by Police Attaché Young-Hwan Sung from the Consulate General of Korea in Atlanta. Please welcome Mr. Sung. Good morning. My name is Young-Hwan Sung, and I serve as a consular officer and police attaché. It's my great honor to deliver the following remarks on behalf of Consul General. Let me start. Distinguished veterans and 테드 버드님의 노스캐롤라이나 이사이신 린지 리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A tribute message will be delivered by Ms. Lindsay Reusser, North Carolina Regional Director for U.S. Senator Ted Budd. Please welcome Ms. Reusser. Good morning. My name is Lindsay Reusser, and I am the Regional Director for Senator Ted Budd. On behalf of Senator Budd,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oday's important ceremony. It is my honor to deliver today's eulogy. Today we gather with heavy hearts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re North Carolinians. Of the 36,000 Americans who paid the ultimate sacrifice, almost 1,000 North Carolinians were killed, listed as prisoners of war or missing in action. 이 행사의 선언문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타운 오브 민트 커미셔너 데일 더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Commissioner Dale Dalton will present the official proclamation of this event. Please come on. 다음은 여기 계신 저희 베테랑 분들께 감사패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한국 노래 홀로 아리랑 그리고 미국 노래 Amazing Grace를 소프라노 박정희님께서 홀로 아리랑을 그리고 박민주 양께서 Amazing Grace를 해주시겠고 바이올린 연주는 에린 하디위 자자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Now we're gonna have a special performance. We have dynamic performance by the Charlotte Arirang Nanta team, followed by Arirang Alone, sung by soprano Jung-hee Park, and Amazing Grace, sung by Minju Pak, accompanied by a violinist, Erin Hadiwijaya.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Thank you, Minju. 동영상 이렇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민트힐에는 참전 군인 용사 공원이 있어요. 추모 공원. 그 한쪽에는 이 한인회, 옛날에 한인회 분들이 이렇게 성금을 모아가지고 바닥에다가 이 돌을 깔고 한국전 참전용사 이름도 다 새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샬롯 한인회에서 이번 행사를 75주년이기도 해서 추진했는데 또 성과가 있었다면은 우리 한인 회장님과 그 실무진들이 열심히 뛰어서 상원 의원의 보좌관이 한 분 오셔서 상원의원의 축사를 대신 읽어줬습니다. 그 민트힐 시의 시장이 시 조례로 6월을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달로 지정을 하는 선포식을 했어요. 이 선언문에는 한국전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한국전을 기억하여 앞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인권과 평화를 지키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하신 분들이 미국에 이제 90몇 세가 넘으셔요. 그 당시에 뭐 19, 18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서 한국전에 참여했다 오신 분들이 이제 90이 다 넘으셔서 정말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 안 계십니다. 오늘도 그래도 이 지역에서 한국전 실제 참전하신 분들이 9분 정도 되셔서 그분들 수소문해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점심 식사해드리고 이렇게 선물 좀 나눠드리고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샬롯 한인회 행사는 참 잘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잘한 것은 이 민트힐 시에서 참전 용사의 달로 6월을 지정을 했는데 그 선언서 내용이 물론 우리 샬롯 한인회 측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좀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자. 이런 내용이 더 강조됐어요. 자, 브루스 커밍스 책에 대해서 유 작가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짤막하게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웠는데, 한국사를 배웠는데, 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적었어요. 더군다나 해방 직후하고 한국전쟁,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은 굉장히 짧게 처리가 돼 있고, 그 60년대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의 그 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1차, 2차, 3차,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빨갱이가 다 그랬어. 빨갱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어. 우리 노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배웠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뭐 역사 그런 책을 봤을 때 역사, 사실은 현대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배울 때 현대사가 한 반, 그리고 근대, 중세, 뭐 고대사, 그거 다 합해가지고 반. 뭐 적어도 그렇게 돼야지 그게 비중이 맞는 거죠. 근데 해방 직후 그 한국전쟁 이제 휴전될 때까지 그 격동의 세월에는 굉장히 많이 배워 있어요. 배운 게 없어, 우리가. 그래서 반공교육이 그걸 대체를 했는데 반공교육이라는 것도 이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구체적으로 왜 북한 빨갱이들이 왜 원수인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디 죽였고 이렇게 뭐 아군이 죽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정보로부터 격리대행에 왔다는 거. 그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누구도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반공 지식의 거꾸로 추적해보면 그게 굉장히 그게 참 허접해요. 그 노래에서 나왔던 가 뭐 해가지고 원수인데 원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 우리 국군과 미군에 비교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그럼 뭐 지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뭐 꽃피었다. 한국은 굉장히 K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긍지를 갖고 저도 일부분 그 인정을 하는데 민주주의하고 정보하고 그 관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주의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그런 보통 투표, 뭐 자유 투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서 투표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민주당 후보가 나왔어. 국힘당 후보가 나왔어. 근데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그 좋은 그 긍정적인 면은 그 싹 정보를 차단해요. 부정적인 것만 이게 홍보가 되도록 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국힘당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홍보가 되게 하고 부정적인 거는 통제를 해요.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국힘당에 투표를 하겠죠. 그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이 정보가 통제된 상태에서 투표를 해서 국힘당이 당선됐다. 뭐 선거 같은 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정선거고 다 그래. 근데 정보가 통제돼 있어. 그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정보가 통제되는 상태에서 아마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발달된 상태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상태라면은 정보를 통제받지 않은 정보를 다 공평하게 내가 접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적인 투표가 가능한 거죠. 정보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통제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지 그거는 그냥 지난 일이야 몰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역사 교육은 빠져 있어요. 브루스 커밍스의 책에서는 빠져져 있고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감춘 걸요. 감췄어요. 그 학교 교육에서도 감추고 언론에서 감추고 심지어 학계에서도 많이 감췄어요. 근데 그 책이 나와 있긴 한데 그 많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인데 이 한국 전쟁에 쓰여진 뭐 학자가 썼으니까 거짓말해서 쓴 건 아니거든요. 다 역사적인 사실을 뭐 한국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정보까지 공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 썼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많이 알려주죠. 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책 The Korean War의 부제가 Forgotten War입니다. 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저도 느낀 점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던 게,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많으신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다 포가튼 워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흔히 듣지 못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워낙에 6.25라는 거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 아무 죄도 없는 많은 양민이 학살당했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일단은 전쟁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산당 그리고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을 교육을 받았던 걸로 저는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포 같은 워에 대해서 때 궁금했어요. 왜 그렇지?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건가? 베트남 전쟁보다 더 많은 참전 용사들이 자신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뭐지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브루스 커밍스의 책을 그냥 간단하게 전체적인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어, 미국의 역사가 다르게,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게 지금 적어 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실이 그렇다면 다른 거구나. 그리고 그게 미국에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거에 되도록이면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어서 정말 그 칭송받아야 되고 목숨을 걸고 갔던 많은 그 군인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를 못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치욕적인 과거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냥 북한이 단순히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남한을 침공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미국이 개입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구나 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그걸로 결론이 딱 났거든요.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진실인지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의 교수가 그것도 미국에서 갖고 있는 기록을 토대로 오픈된 그 정보를 토대로 책을 쓴 거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토론을 해서 진실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밥상머리에서 아까 유 작가님, 양희님, 저희 옛날 부모님들, 뭐 형님, 누님들이 딱 밥상머리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뭐 이거 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까지도.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서 우리나라를 사람들을 다 죽인 그런 전쟁이다.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브루스 커밍스 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자료들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북한 전문가분의 얘기까지도 다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서로 토론하고. 자, 그럼 그 말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한국 전쟁은 뭐다? 한국 전쟁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특히 그 만주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독립운동 세력과 일본이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런 식민 세력 간의 전쟁이고 1950년 6월 25일 날 물론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전면전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 전면전이 다가 아니라 전후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던 그런 총체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된 거 맞죠?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한국전은 1950년 6월 25일 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분들한테. 이거 동의하시죠? 네. 네. 그래서 6.25라는 나도 입에서 자꾸 6.25 하는데 사실은 6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군 세력과 미국, 일본에게 조종당하던 괴뢰 세력 간의 전쟁이고 그거는 20년, 30년대부터 쭉 되어왔던 거다. 그거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 한국전쟁에 대한 추모식도 며칠 날 해야 되겠어요. 뭐, 주 작가님? 예, 보통, 추모식이라면, 그런 거 할 때, 승전식을 해가지고, 이제, 승리한 날, 아니면 종전한 날, 그래서 이제 7월 27일, 그때가 이제 휴전이었으니까, 거기가 맞은 것 같은데, 그거는 명확하니까, 그때 휴전이 됐으니까. 예, 전쟁의 성격이 그 북한 김일성과 뭐 남한의 싸움이 아니라 45년에 원자폭탄 투하로 잠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접전 세력이 뭐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독립을 원하는 민족 세력과 외세의 힘을 얻은 괴뢰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6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일은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6.25 하냐면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노래에도 그냥 해서 다 외웠잖아요, 우리가. 6월 25일을 강조한 거예요, 계속. 딴 이야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딴 얘기들은 나누지 말라 이거야. 뭐 독립전쟁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냥 6.25만 외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해서 6월 25일을 기억하니까 사실 6월 25일을 기념하면 안 돼요. 7월 27일 휴전된 날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전쟁이 중지된 날이. 그래서 7월 27일을 이제는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6.25라고 부르기로 해서, 우리가 6.25라고 계속 불러왔는데, 7월 27일을 그 한국전쟁의 날로 정하기 또 좀 이해가 갈 만한 게, 휴전을 북한하고 남한이 했으면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승만 정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맺은 북한과 유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유엔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엔을 좌지우지하는 게 미국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계약인데 이제 어,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6.25 전쟁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politically incorrect.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6.25 하는 말은 좀 아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엔 동의하시죠, 양희님도? 네. 근데 우리만 동의하면 뭐 할까요? 우리부터 먼저 동의해야 이게 빠져나가지. 네, 한국 전쟁이 뭐 6.25보다 낫긴 낫지만 휴전 협정을 보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은 또 안 들어가요. 휴전 협정에 그 조인한 그 당사자들이 그 남일 장군 북한에, 예. 그죠? 응. 그리고 미국의 뭐 장성이에요. 이름은 기억 잘 안 나는데. 미국이라고 실질적으로 그 유엔군이라는 건 다국적군이고 미국이라고 미국이 대부분이고 미국의 헤게모니 때문에 다 참여한 거고 미국과 북한과의 휴전협정 그것만 보고 보면은 실제로 그 전쟁도 미군이 엄청난 폭격을 하고 많이 죽였으니까 실제로 미군 150만 명 이게 연인원 150만 명이 여기 한국전에 참전했다니까 그거 보면은 한국전쟁이라는 것도 한쪽 면만 얘기하는 거죠. 한쪽 면만. 한국전쟁 하면 한국에서 일어난 자기들끼리 싸움 뭐 이런 인식이 되는데 휴전협정을 보고 그러니까 한국협정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건 오히려 조미전쟁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6.25란 말 자체는 이제 확실히 잘못된 거고 한국전쟁 좀 더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조선과 미국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죠. 딱 깔끔하게. 양희님도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자주 얘기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살상자를 낸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누가 많이 죽였나?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양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책을 읽어보니까 네. 뭐라고 그래요? 제가 브루스 컴스의 한국 전쟁을 읽었을 때 미군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과
또 남한 이승만 정권에 거기에 부역하는 남한군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당한 양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예, 그거는 뭐 브루스 켜먼스 교수가 자료, 막 심지어는 그냥 일반 전기 간행물, 미국에서는 당시에 이발소 같은 데 있던 전기 간행물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대요. 전부 다. 그래서 네.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냥 그런 것이 한국 정부든 미국이든 그 당시 맥카시 선풍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실들 자체가 언급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바뀌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와서 참혹하게 사람들을 살상하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와줬다는데 그렇게 우리도 배워왔고 한국에서는 그런 내용이 그렇죠. 더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참전용사들 오면은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겸손하고 늘 그러는 건데 그런데 실제 사실과는 좀 그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군이 대부분 사람을 죽였고 미국은 도와주러 왔었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유 작가님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진실을 180도 바꾸는 거짓말이었죠. 우리가 배운 예, 거는. 예, 그, 확실합니다. 근데, 예, 브루스 커민스 교수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미국 그 뉴스 같은 거를 사용한 건뭐 맞지만, 그뭐 이발소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는 게 뭐냐면, 브루스 커민스가 그 책에서 인용한 중요한 자료가 한국 정부의 공식 자료예요. 음. 노무현 정부 때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조사를 많이 했어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노근리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숨겨져 왔다가 예, 그렇죠. 그때 노무, 밝혀진 거죠. 예, 그러면서 참상이 알려진 거죠, 이제. 미군이 이랬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보도연맹 학살,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뭐 최대 120만 명까지 민간인을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 1950년 이전에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 당시 이승만 정부나 이쪽에서 보도연맹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뭐 이런 걸 다 합쳐보면 자,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한 2,300명 죽었잖아요, 그때. 나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1950년 전에 그런 일로 해서 집단 학살당하고 막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 넘죠? 한 최소한 10만 명. 그러니까 네.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전에 그러니까 1950년 전에만 죽은 게 네, 10여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이라크, 그 큰 이라크 전쟁도 군인들이 2천 명 죽은 건데 이거는 그럼 뭐 그 당시 인구도 더 귀할 때 아니에요. 숫자도 적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1950년 이전의 상황은 10만 명이나 죽는 이런 상황이 이거를 뭐 평화의 상황이고 독립된 상황인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 전쟁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이 이미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거기서. 그 다음에 전면전으로 발전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올 때까지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죠. 여기 낙동강까지 밀려 초기에 예. 보도연맹 사건으로 그때 많이 학살됐고 노구리에서도 낙동까지 밀려 그러니까 한 불과 2달 만에 학살이 대부분 다 일어났죠. 예. 그리고 그때 북한 군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은 많지 않는 거죠, 거의. 그래서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음. 소위 적대 세력에 의해서 적대 세력이라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북한이죠. 예. 중국군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중국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 그 민간인 학살의 수의 제가 기억에 13.2%인가 그 정도예요. 예. 나머지 16배 이상은 국군이나 군경, 남한 군경이나 미군에 의해서 학살된 거죠. 예. 6배 이상이.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국군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말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남한 정부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고 훨씬 더 그 많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는
누구 때문이겠어요?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게 독립 세력과 괴뢰 세력의 싸움에서 이제 조미 전쟁으로 번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탄도 엄청나게 사용되고 무기도 사용되면서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크게 발생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요. 네. 소환시켰으니까 한반도에 떨어뜨린 폭탄이 태평양 전쟁 동안 떨어뜨린 모든 폭탄보다 많았고요. 네이팜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네이팜탄 하면은 베트남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고위험체 그런 거와 그런 마찬가지. 거는 국제법에 의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지금도 안 되고 옛날에도 안 됐었어요. 근데 몰래 사용한 거 아니에요? 몰래. 악마의 타인이니까. 예. 근데 그게 32만 톤, 32만 톤이란 엄청나게 그 많은 네이팜탄이 특히 북한 지역에 떨어뜨려가지고 초토화를 다 시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 생각할 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그것은 미군의 개입 때문이고 엄청난 폭탄과 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예. 이라는 것, 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개입을 넘어서 미군이 남한 군경을 다 지휘했죠. 예. 그래서 그 지휘에 따라서 그 서북 청년단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이후에 유사한 세력들이 사람들 민간 앙심을 품고 죽이고 물론 그 뒤에는 동네에서 너 지난번에 뭐 인민군이 지배할 때 뭐 네가 나를 뭐 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일부고 사실은 엄청난 물량의 폭탄과 무기가 들어와서 미군을 필두로 한 유엔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요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국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온 거는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뭐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는 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을까? 그거 양희님 기억나세요? 책에서 왜 그렇다고 나온 네,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국은 한국을 외세로부터 지키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특히 일본과 미국이죠.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30년대 무장 항일 세력 투쟁이 만주 막 이쪽으로 엄청나게 전개되고 있었죠. 그 굉장히 커요, 그게. 그다음에 물론 미국에 건너와서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독립전쟁을 하고 하긴 했었지만 광범위하게 이렇게 무장 투쟁으로 광복을 원하는 분, 뭐 무실력행 교육을 통해서 뭐 광복을 원하는 분, 뭐 우리의 힘을 기르자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우리 일제로부터 해방시키자 우리를 뭐 독립을 이루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자 그래서 마침내 1945년에 해방이 됐죠. 그런데 자 1945년 9월에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45년 8월에 쫓겨났던 일본 군대들이 다 다시 들어오고 게다가 1948년경에는 미국의 국무부의 또 트루만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의 정책이 바뀌면서 한국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일본도 우리가 이겼지만 요거를 경제적으로 키워야 그래서 우리 군사기지로 삼자라고 하면서 한반도도 그 일본의 우산 밑에 넣고 그러다 보니 일제시대에 충성하던 이 한국인들을 다시 다 기용해서 고위관료로 쓰고 일본의 지배도 세력도 한국으로 보내자 이렇게 하니까 45년에 해방이라고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만세 하고 일본 시대 때 우리를 못살게 굴던 앞잡이들이 도망갔었는데 다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가 있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3년 전에 해방이라고 만세했는데 일본이 다시 들어오네. 미국이랑 같이 이제는. 이러면은 그야말로 요새 말로 멘붕이 오겠구나 진짜. 지금 만약에 보세요. 계엄을 일으키려고 한 윤석열 우리 생각나시죠? 12월 3일 날.
근데 만약에 걔가 네. 지금 7월 1일 날 뭐가 어떻게 미국에 힘을 얻고서 윤석열이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쫓아나가서 뭐래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항하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3년 전에 해방됐다고 좋다고 이렇게 만세 불렸는데 다시 일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 가만히 이제 있으면? 3년 전에 어, 예. 이제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예. 90% 정도가 이제 그 농민이었고 거기에 90% 정도는 소작농이었는데 그때 소작료가 7, 80%였대요. 와. 엄청나게 쥐어짠 거지. 그리고 그 식민지 그 백성으로서 서름 이걸 다 받고 그리고 그 일제 앞잡이들이 있잖아요. 지주를 포함한 그 경찰, 여기 일제 앞잡이들, 지금 검찰, 그 지배 그 구조잖아요. 거기 예. 그 마름들, 그 원한이 엄청났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근데 그 사람들을 밀제가 그 군대가 뒤에 있고 무력이 뒤에 있으니까 그걸 뭐 싸워도 깨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해방이 됐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좀. 조상들이. 어 근데 그 부역자들은 이제 해방됐으니까 어디로 확 도망갔지. 그 아까 김상님 이제 얘기. 새로운 세상이 왔죠. 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45년도에는. 근데 불과 3주 정도 있다가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왔잖아요. 점령군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저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국힘당 쪽에서 난리가 났었지. 그 보수 쪽에서는. 근데 메가더의 포고문에 보면은 점령이라고 나와요. 점령군이라고 자기들 얘기했잖아요. 당연하지. 자기들 전쟁에 이겨서 어느 땅에 들어갔으면 점령군이지. 이라크 전쟁 이겨가지고 들어가면 이라크 점령군이 미군인 거고. 그럼 한국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된 게. 해방군이라고 그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해방군인데 왜 점령군이냐고 그렇게 이제 억지를 쓴 거죠. 아무튼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게 해방군이 아니었던 게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미군정을 했고, 근데 미군정을 하면서 이 미군정이 노렸던 거는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거를 계속 공작을 한 거예요. 친미 정부를 세우고 친미 역할을 할 사람은 친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하죠. 그 사람들을 그 미군정이 9월부터 다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9월부터. 그러니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억장이 예, 무겁. 이거는 다만 북한, 남한을 떠나서 뭐 해방의 기쁨을 누리던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싸고 없는 거야. 제주에서 이 싸우고, 전쟁이 아니라 전쟁 할아버지를 해서라도 예, 다시 검찰에서 싸워야지. 싸우고, 예,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그야말로. 용납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아야 처절하게 싸워. 예, 그 한국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한 김일성이라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것도 외세 소련제 탱크를 들이대서 남한을 잡아 먹으려고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배워왔던 그 논리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예, 공식하면서 자기 동족을 쥐어짜던 동안 김일성하고 그 만주의 독립군들은 그 추위와 배고픔과 그 혹독한 환경에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브루스 커밍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 그걸 다 인정하는 거죠. 이제는 학자들이라면 인정하는 거죠. 이제 그런 학자들이라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이제 그런 그 김일성과 그 만주 그 독립군을 이 친일 부역자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건 웃기는 거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친일 부역자들은 45년 음. 8월에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다 도망가고 뭐 뿔뿔이 흩어졌는데, 미국이 나를 부르네?
그 다시 옛날의 권력과 부를 다시 다 쥐게 되니 고맙지. 미국이 고맙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고맙다고 할 사람들은 딱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친일 부역자이고 매국노였다면 당신은 미국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게 맞다. 근데 그놈들의 그 부역자들한테 쥐어짜고 그 고열을 짬을 당했던 일반 백성이 일반 미, 백성은 미국한테 고맙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사실을 알면은. 아닌 그때는 거죠. 싸웠죠. 그때는 싸웠는데 네. 아무튼 이게 말이 어떤 교육이 한국 전쟁이 지나가지고 확 바뀌었어요. 그런 게 인식이. 그래서 예. 갑자기 미국이 구원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예. 지금은 우리는 더 쉽게 아는 게 한국전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그 교육, 그러니까 딱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이 받은 교육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는데, 일제 때 주입식 식민교육, 그 다음에는 군사독재 시대의 이념교육, 그걸로 딱 우리 멈췄구나.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나 우리 형님이나 아버지 세대들은 딱 두 가지 교육이에요. 식민교육, 이념교육. 딱 두 가지.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전쟁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아프간 가는 거, 이라크 가는 거, 지금 이란에 뭐 하는 거 이렇게 딱 보면은 와, 어떤 건 막 어거지도 많고 거짓말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다 알잖아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이거구나. 미국이 힘이 세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때 비판할 때는, 니네는 뭐, 유엔의 법을 안 지켰어. 하지만, 자기들이 뭐 할 때는 유엔 법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 당시에 1950년대 한국 상황 지금 생각해보면 어땠을지, 그때는 미국의 힘이 더 강성할 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 지금보다도. 그때는 미국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소련, 중국, 이거는 막 후진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예.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그 미국의 지위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미군정 하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그 교육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6.25는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 들어와서 사람을 다 죽인 전쟁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뒤로도 숱한 많은 사건들을 거기에 연결시켜가면서 이념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게 심지어는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헤어나질 못해요. 하도 교육을 많이 그렇게 받아서. 예. 그래서 바로 우리 브루스 진실을 알아도요, 그 예. 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예. 예를 들면, 저도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정말 제 가까운 남편한테 정도야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진짜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닐까? 이제 한마디로 좀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더니 빨갱이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볼 것 같은 두려움이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는 거는 뭐 막 그 사람들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하자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부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 이 정부는 맞아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우여곡절을 겪고 또 겪고 나서 탄생된 정부잖아요. 많이 이제 네, 민주적인 성숙이 더 된 지금 단계예요. 여기에서 한국전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 특히 우리 맞아요. 미주한인들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저 결코 막, 저 보수꼴통하고 막 조롱하거나 싸우고 멱살 잡고 네가 올라 내가 올라라는 게 보다는 이제 차근차근히 그분들도 안으면서 무엇은 잘못됐고, 무엇은 옳은 것이고, 어떤 건 거짓이고, 어떤 게 진실이고, 자료는 무엇이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화해해 나가자는 목적을 가지고서 해 나가야 돼요. 그 뭐 오빠랑 싸우고 예, 남편이랑 싸우는 것보다는 인정해주면서 인정할 건, 그것도 일부분 맞는데, 요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좀 말하는 기술, 대화하는 기술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브루스 켜뮤스 교수의 책
더 코리안 워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 나눴던 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다시 정리하면, 한국 전쟁은 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30년대부터, 1920년대부터 진행해 왔던 식민으로부터의 해방전쟁, 독립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다음에 민간인은 누가 더 많이 사살했고, 한국전쟁 때 그 숱한 사살자가 나고 폭격당한 건 누구 때문이다? 미군의 참전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미군이 치고 올라갈 때도 38선을 넘으면 안 돼요. 국제법상. 맞죠? 그런데 그때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이란에다가 그런 식으로 폭격을 가하는 게 위반인 것처럼 그 당시 38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38선을 무시하고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럼 우리 코앞까지 미국이 오네라고 해서 그들도 참전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만주 지역을, 일본과 미국이 만주 지역을 다시 수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참전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네. 그 대신 정규군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의용군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여튼 이런 내용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다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세례받아서 6.25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정식적인 명칭은 한국전쟁, 코리안 워 또는 조미전쟁,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추모식이나 기념식도 7월 27일 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오늘 이렇게 추모식에 다녀와 보니 저 미국의 그 참전 용사분들 있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연로하시고, 또 그 뒤에 한국전에는 참전 안 했지만 그게 한국에 나와서 근무하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여기에도 민주적인 성향, 뭐 공화당적인 성향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거기서 많이 희생을 당했건 뭐했건 그래도 한국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같이 받아들이고, 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옛날의 아픔을 딛고, 또 더 좋은 한미 관계, 또 미주 내에서도 또 한인 사회와 주리 사회와의 그런 융화, 화목,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네, 이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해서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 제2부 내용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제 그 아까 역사교육, 특히 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적다. 우리 역사교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훑어보면, 미군정 때 그 친일 부역자들을 다 다시 모아서 친미 부역자로 만들었고, 염소아 씨도 얘기하셨지만, 한국전쟁의 한 측면은 독립군과 외세와의 싸움이다. 외세의 그 부역자들, 괴뢰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휘관에서도, 군 수뇌부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는데, 남한군의 군 수뇌부의 대부분은 그 일본군 출신이에요. 일본군이나 아니면 그 만주군. 만주군이 일본 괴뢰국이었으니까 일본군이죠. 네. 반면 그 북한 그 수뇌부는 그 다 독립투쟁하던 사람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이승만 정부, 뭐 그 이후의 정부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걸 자세하게 쓰다 보면 그런 거를 다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아예 확 줄여버렸던 것 같아요. 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을 읽기 시작할 때만 해도 왜 남이 나라 역사학자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쓴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당연히 읽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조미전쟁의 성격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휴전협정의 당사자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전쟁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당사국에서 역사학자가 쓴 한국전쟁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실제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양희님. 저는 앞으로 이런 좀 진실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리박스쿨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그런 친일 부역 자손들은 너무 부지런하게 나라 전체의 곳곳에서 자신들 아주 숨어서 뭔가 큰일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한 8년 전부터라고 했죠. 앞으로 만약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철저하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미 왜곡된 그런 정보를 안에서 그것도 공립학교인 초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게 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 진실이라고 알고 있던 게 틀린 거고 그거를 바로잡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게 참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아무런 스럼 없이, 두려움 없이 토론하고, 책을 읽고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2025년 6월 25일 미국 정치농장 440화 2부작 중 2부 한국 전쟁의 진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유 작가님, 뉴저지의 양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